사반세기 동안 막혔던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말씀 중에도 이미 나온 부분도 있는데요. 결국 종전선언이라는 게 관계의 성격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관계의 성격 변화, 종전선언이 관계의 성격 변화. 예를 들면 대결하는 남북 관계에서 협력하는 남북 관계, 또 북미 간에 또 북일 간의 수교, 관계 정상화 뭐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 한반도에서의 종전과 이 평화선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동북아 질서 또 혹은 동아시아 질서에 상당히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아까 강 선생님께서는 이제 동북아 공동체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판문점 선언은 사실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가 해체될 뻔했었죠. 그러니까 89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뭐 1박 2일 동안 지중해 몰타섬 근처에 배를 띄워놓고 그게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뭐 거기서 선언은 안 했지만 그동안에 미소원의 여러 가지 이 경쟁 관계, 뭐 군사적인 대결 관계 이게 다 무의미하다. 이거 끝내자 하는 식으로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그거는 사실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75년에 헬싱키에서 체결된 헬싱키 팩트, 헬싱키 어코드, 헬싱키 협약의 그것을 이행해 나간 헬싱키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그게 활용 점정이 몰타에서의 미소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사실은 냉전구조 해체 프로세스가 꾸준히 한 75년부터 시작이 되어 왔다가 거기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다음부터 동서간의 대결 관계가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동북아파 국가들은 막 무너지고 체제 전환이 일어났지만 그런 흐름을 읽은 한국 정부가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 때 그걸 읽은 이 노태우 정부와 그 참모들은 유명한 77 선언이라는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88년 77 선언에 우리가 소련과 수교를 할 거고 중국과 수교를 하고 싶다. 사실 그거는 우리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련, 중국과 수교를 할 필요가, 경제적 필요가 더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동맹국들과 수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동맹국인 미국도 북한과 수교를 해줘라. 우리 우방인 일본도 북한과 수교해줘라. 바꿔 얘기해서 북쪽에 지금 삼각 동맹 체제를 우리가 허물고 있는데 남방 삼각도 지금 허물어야 우리가 좀 편히 살겠다. 차라리 미국이 북한을 수교해줘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중국, 소련하고 수교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 군사적 긴장은 현저하게 완화될 거고 뭐 교류 협력을 통해서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도웠고 그것도 그 긴장 완화가 되면은 그만큼 우리 경제 투자 유치 요인이 좋아지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실시선을 했는데 불행히도 미국이 필요 없다. 우리는 그럴 생각 없다 해서 그 노태우 정부의 소위 77 선언 중 북미 수교를 거절을 했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죠. 그런 뒤에 이제 오히려 북한이 곧 붕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북아파 국가들이 붕괴하니까 북한도 저것도 뭐 금방 붕괴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압박 정책을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북한 붕괴라는 게 미제예요.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꽉 빼가지고 안 빠져나갑니다. 국산 같으면 벌써 날아갔을 거예요. 미제가 단단하긴 하죠. 그런데 위협을 느낀 김일성이 89년에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 먹히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91년 1월 1일 날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연방제도 이제 느슨한 연방제로 나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거는 남쪽이 잘못하면 흡수 통일될 수 있다는 공포를 사실상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발로라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기본합의서가 북한이 기본합의서 타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남쪽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1. 상호 체제 인정 존중 2. 상호 불가침 3. 파괴 전복 활동 중지 4. 비방 중상 중지 5. 현재 경계선 그대로 유지한다. 6. 이하는 서로 불가침 원칙 합의하고 교류협력 활성화한다는 거고. 그날 그랬다는 거예요. 91년 12월 13일 날 그것이 서울에서 타결이 됐는데 이제 개성으로 올라가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차 타고 4시간씩 계속 평양까지 가야 되는데 군산 회담 대표 7명은 헬기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김일성이 그 금수산 주석궁이죠. 지금 그 태양궁전이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어 있는 이걸로써 적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 문서는 천군 만마보다도 유력하다. 굉장히 그때 그 체제 불안 내지는 체제 붕괴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 바로 이제 그런 발언들이 미국을 하여금 더 자신만만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머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저 압박을 하자. 기본합의서 만들었고 92년 1월 22일 날 이거 바로 핵 문제 발달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길게 설명할게요. 92년 1월 22일 날 당시 그 국제비서였던 김용순 나중에 대남비서가 됐습니다만 북한에서는 대남비서가 국제비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우리 쪽에서는 통일부가 별 것이 없지만은 북한에서는 대남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 국제비서로 있던 김용순을 미국에 보내서 워싱턴까지는 못 가고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뉴욕까지는 갈 수 있죠. 유엔 대표부로 미국의 아놀드 켄터 국무부 부장관을 불러내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 조건으로 수교를 해달라.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기본합의서도 다 적들의 발목을 잡았고 천군만마보다 유력하다고 그러지만 이게 미국이 맘약한 한국을 흔들어가지고 군사적으로 밀고 올라오면은 그때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공포를 느낀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수교를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그 로직으로 김정은은 얘기를 할 거예요. 수교만 해달라. 미국은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핵은 내가 포기하겠다. 핵 포기는 비핵화는 선대의 이혼이다. 근데 그때 아버지 부시 정부죠. 거절했어요. 그러고는 92년부터 IAEA 국제원자력기구를 시켜가지고 북한의 의심 가는 지역을 원자력 그러니까 핵과 관련된 의심 나는 지역을 샅샅이 뒤지는 야말로 불신검문 같은 특별 사찰을 하도록 밀고 들어갔어요. 김일성이 이건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는 거다. 결국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겠구만. 우리가 미국을 칠 수는 없지만 미국이 우리를 군사력으로 압살을 하려고 할 때는 이걸 들고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버틸 수 있는 무슨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핵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치지 않고 우리를 체제 인정만, 우리 체제만 인정해 준다면 우리가 핵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선대 이혼입니다. 2000년 6월 14일 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그건 김대중 자서전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남조선의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냉전 시대에는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무슨 군사행동을 사전에 억제하는 그런 군사력이었지만 냉전이 끝난 뒤에 동아시아 질서가 그런 대로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게 남쪽에 미군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이게 조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소위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80년대 말 90년대 초니까 중국이나 소련이 한반도를 상대로 해서 장난칠 수 있는 것을 그나마 미국이 있기 때문에 막아준다. 만약 그들이 밀고 내리면 북한도 복잡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수교만 해준다면은 우리는 미군 주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통일된 뒤에도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할과 위상은 물론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는 90년대 초에 이미 미국한테 전해놨습니다. 아직 답을 못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올브라이트가 이제 클린턴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양에 갔죠. 그때 백화원 초대소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여기 영어 잘하신 분은 마담 세크레타리 올브라이트 회고록 마담 세크레타리 영문판 465페이지를 보십시오. 그거 들어가 있어요. 봐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지금 남쪽에 있는 미군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소위 they play stabilizing role. 그들은 안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나가면 안 된다.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은 우리는 수교하고 싶다. 근데 올브라이트는 역시 미국 사람들은 북한의 말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해요. 의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거 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지 그렇게 길게는 안 썼어요. 그러나 똑같이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번에 비핵화가 선대 유훈이라는 얘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을 주둔을 전제로 한 수교만 해주면 우리는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것도 선대 유훈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김정은하고 북미 정상회담 할 수 있다. 북미 수교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면 미군 철수 허라는 것이 그들의 기본 말하자면 주제가지, 주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자리에서 옆에 외교안보 수석이 배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노동신문에는 왜 자꾸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만 자꾸 나옵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답이 참 걸작이에요. 인민들은 아직은 그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국가의 행위 중에 공식적으로 내놓는 퍼블릭 스테이트먼트는 리얼 스트래티지가 아닙니다. 그게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를 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진심이고 그것이 그들의 핵심 전략인 줄 알고 했다가는 돈키호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치게 돼 있죠. 바로 인민들은 그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나중에 결과가 맺어졌을 때, 이거는, 북한식은 그런 식으로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국을 압박해가지고 드디어 이런 항복을 받아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주한미군을 주둔해주는 아량을 베푸셨다.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관련해가지고 북한은 선대 유언이라는 명분 하에 굉장히 유연하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4.27 정상선언은 무슨 위장 평화쇼니 억장이 무너지니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막을 몰라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분계선 넘어오는 거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극소수의 사람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었으니 도대체 이게 같은 혈통인지 DNA 검사 좀 해봐야 되겠어요. Thank you.